하다가 '와 이건 진짜 뒤질 것 같다.'라는 또 이 얘기를 안 했다. 이 얘기를 안 했다. 대기업 공채다니면 진짜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돈도 버니까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루카스 콩콩이 공석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은 주제는 미국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 대기업 공채도 같이 지원하라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미국 박사과정 준비를 하면서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위한 대기업 공채까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지원했던 대기업이 한화, LG, HD 현대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화 시스템을 가게 됐죠. 그 대기업을 왜 지원을 했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기업 공채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박사과정을 가는 입장에서 이게 왜 꽤 괜찮은 플랜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공채가 9월 정도에 열렸던 것 같고 9월에 서류 제출을 하면 10월에 1차 면접, 그 다음에 11월에 2차 면접, 그 다음에 12월에 최종 합격 발표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9월에는 대기업 공채 서류를 썼었고, 저는 9월에 그때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리서치 프로젝트 딴 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바빴었는데, 그때 이제 대기업 공채까지 같이 지원을 했어요. 이제 합격을 받으면 10월에 면접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10월에 면접 보고, 그 또 까먹는다 싶으면 또 11월에 면접 보러 오라고 또 합니다. 그럼 11월에 또 면접 보고 12월에 학교 또 마지막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 그때 합격 발표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때 대기업 공채를 왜 지원해야겠냐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일단 미국 박사 과정을 내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박사과정을 다 떨어지면 미국 박사과정만 지원을 했다면 완전 백수 되는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생 재수를 하냐? 그 공백기를 가지기에도 제가 이미 삼수를 한 입장에서 더 이상 인생의 공백기를 가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공채를 생각을 했죠. 저는 한국에서는 석사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가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회사를 가는데 그때 당시에 뭐 중견기업 중에서 양자 컴퓨터 하는 중견기업을 갈까? 아니면 외국계 기업을 갈까? 아니면 대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갈까? 이거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양자 컴퓨터 회사를 갈까를 고민했을 때는, 그때는 뭐 엔지니어로 갈 수도 뭐 있었겠지만 엔지니어보다는 그때 열린 포지션이 양자 컴퓨터 컨설턴트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견기업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중견기업을 가면 급여가 적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적은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생각을 했죠. 외국계 기업의 장점은 계속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어를 계속 쓸 수 있게 되면 뭐 그때 영어 실력이 계속 뭐 유지는 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학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외국계 기업을 가면 당연히 해외랑 일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지사로 있는 외국계 기업의 고객은 우리나라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인 거죠. 그래서 물론 거기 안에서 외국계 기업 안에서 뭐 영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하는 업무 자체는 한국의 회사를 고객사로 하는 업무를 하고, 컨퍼런스 콜 이런 게 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본사랑.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죠. 음. 그리고 사실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외국계 기업을 쓰긴 썼는데 썼다 떨어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서류 탈락을 했었고, 이제 가장 대규모 공채로 뽑고 여러 가지 장점이 또 많은 게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기업이 급여가 좀 많죠. 대기업이 월급이 많은데, 미국 박사과정을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해서 간다고 했을 때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비행기 값, 그 다음에 집을 구할 때 잔고 증명도 해야 되는데, 잔고 증명하고 뭐 내 직업 같은 거를 밝히는데, 그땐 사실 내가 뭐 인커밍 PhD 스튜던트라고 하면 되긴 돼요. 그리고 뭐 각종 물품들, 유학 가는데 필요한 물품들 사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집 보증금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미국 박사를 합격했을 때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미국 박사를 합격하지 못했을 때도 뭐 다시 토플 시험 보거나 뭐 그때는 제가 떨어졌으면 GRE 시험을 봤을 것 같긴 한데 GRE 시험 보거나 그다음에 뭐 계속 뭐 어떻게 생활비는 나가니까 그때까지 뭐 부모님한테 돈 받아 쓸 수 없으니까 물론 뭐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돈은 벌어야겠는데 뭐 미국 유학을 가거나 안 가거나 둘 다 이제 목돈은 필요한 거죠. 대학은 졸업했으니까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기업으로 가게 된 거죠. 대기업을 갔을 때 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성과급이 높은 대기업이 있고 기본급이 높은 대기업이 있어요. 제가 갔던 회사는 하나 시스템이죠. 거기는 기본급이 높은 회사고요. 삼성 하이닉스 같이 이제 성과급이 높은 회사가 있어요. 제가 친구랑 얘기해 봤을 때 삼성이 기본급이 한화 시스템보다 높지가 않더라고요. 기본급이. 물론 거기는 성과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지만 오래 다닐 생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성과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끽해봐야 반년, 떨어지고 재수했을 때 1년 반 다니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기본급이 높은 회사를 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그러면 뭐 얼마나 차이 나겠느냐마는 돈으로 봤을 때는 기본급이 높은 회사를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는 취업하는데 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거기 또 인적성을 봐요. 그래서 인적성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전 없었죠. 그냥 뭐 리서치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있고 논문 완성해야 되고 그때 수업도 제가 마지막 학기에 전공 수업 3개나 듣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마지막 학기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대기업 공채 써야 되지. 또 미국 박사 지원은 또 메인이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서 진짜 하다가 와, 이건 진짜 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지원까지 해서 대기업 공채도 면접 보러 가는 거 다 보러 가고 하니까 되게 많은 베네핏이 있어요. 예. 제가 대기업 공채를 합격을 하고 이제 뭐 이제 퇴사를 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박사 과정을 가는 학생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게 뭐냐면 일단 신입으로 들어가면 사실 뭐 이런저런 그 교육이 되게 많거든요. 뭐 신입사원 연수, 뭐 저희로 치면 계열사 연수 가고 한화 그룹 연수 가고 그럼 또 이런저런 또 그 교육이 많죠. 그러면서 되게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내가 대학교 3년 동안 고생했던 거를 약간 이런 이벤트, 교육이라는 이벤트들로 되게 보상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동기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동기들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입사를 하는데 또 그런 친구들과 또 좋은 동기 문화를 같이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시간 보내면서 또 되게 돈독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한국과 고립되고 뭐 나중에 내가 유학을 갔는데 학생 그 이제 취업한 애들이 되게 재밌게 놀고 하면 되게 현타 같은 거 올 수도 있잖아요. 막 아, 나 여기서 뭐 하냐, 내가 진짜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해보고 가면 나중에 그런 생각이 좀 덜 들겠죠. 그래서 요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환상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학같이 그 돌아오는 다리를 불태우고 가는 좀 그런 리스키한 진로 선택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되게 우리 사회에 좀 보편화된 코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취업이. 그래서 그런 대기업 취업을 한번 해봄으로써 나는 그래도 저 길을 한번 가봤고 내가 지금 있는 길을 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좀 환상이 없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했을 때 만약에 합격을 하면 한 6에서 7개월 정도 이제 다니게 되고 합격을 못하면 또 다시 재수를 하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석사과정 떨어졌다고 석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2년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2년. 물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뭐 더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빨리 유학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석사과정은 저한테 맞지 않았고요. 이게 너무 선택지가 좁아져요. 박사과정을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선택지가 대기업이죠. 전 또 대기업에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저는 이제 이공계 학생인데 교환 학생도 갔다 오고 제 토플이 108점이다 보니까 토플 성적도 냈었거든요. 취업을 할 때 오픽 성적 내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하는
꽤 영어를 잘하는 해외 경험이 있는 이공계 학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사업부에 배치가 될 때 해외 사업을 하는 곳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보잉, 미국의 보잉사 있잖아요. 비행기 만드는. 보잉사랑 같이 일하는 그런 부서에 제가 배치가 돼서 또 매주 또 영어를 쓰고 그 사람들이 한국 왔을 때 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영어 하니까 또 굳이 외국계 기업을 갈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단순히 운이지만. 그래서 대기업 취업을 했을 때 베네핏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좋고, 그다음에 좋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고, 동기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좋죠. 음. 그리고 우리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박사과정을 입학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학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소 5년은 학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학생들은 뭐 인턴도 하고 하지만 인턴을 한다고 해도 그 내가 풀타임 잡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대기업 취업 한번 해보면 이건 완전히 사냥이래. 그 산업계고 완전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내가 산업계가 맞는지 아니면 학계는 어차피 대학생 때 한번 조금 경험해봤으니까 산업계가 맞는지 연구 학계가 맞는지 그런 것도 좀 맛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비교해보고 20대 후반 아니면 뭐 좀 빠르신 분들은 20대 중반이 뭐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목돈을 모으는 데는 대기업만한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 영상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먹튀다. 뭐, 뭐 대기업을 뭐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하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은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고, 기업도 개인을 그냥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나게 성공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되게 불안한 시절에 내가 지금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합법적인 수단 안에서 대기업의 그 내 플랜 안에서 뭐 떨어졌을 때 플랜 B 아니면 합격해도 되게 좋은 플랜인 대기업을 대기업 공채에 도전해보는 거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대기업 공채를 써볼 수는 있잖아요. 예. 미국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대기업 공채를 한번 염두에 두세요. 대기업 공채를 지원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우리로 치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또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또 어떻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없는 시간 쪼개서 면접 준비하고 또 면접 보러 가면 또 그것도 되게 힘든 미국 박사과정 준비, 그다음에 막학기를 다니는 대학생에게 또 굉장히 좋은 리프레시 수단이 돼요. 음. 아, 또 이 얘기를 안 했다. 이 얘기를 안 했다. 이게 사실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미국 박사과정을 지원을 하고 나서 결과가 뭐 1, 2월에 바로 나오진 않거든요. 이 보편적으로. 저는 물론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과정 그 합격을 1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제가 대기업 공채에 지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통은 한 3, 4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에 지원하고 1월, 2월, 3월 이 3개월의 인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맨날 새벽에 깨가지고 이거 메일 왔나? 맨날 아,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항상 이제 그때도 백수니까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제 형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때 뭐라도 하고 있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막 어떤 형들은 막 책 읽으러 막 도서관 많이 다니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3개월 동안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well defined 된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대기업 공채로 입사를 하면 그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뭐 새벽에 깨가지고 메일 확인하고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딴 거 다 떨어지고 UT 오스틴은 그 3월에 인터뷰 요청이 왔었는데 4월에 왔었어요. 4월에 인터뷰 요청이 왔었거든요. 4월 초에. 와, 1, 2, 3월에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합격을 받은 게 없다. 졸업식을 가도 합격을 받은 게 없으면 되게 우울했을 것 같아요. 우울하고 되게 자존감 떨어지고 불안하고 우리가 미국 박사를 기다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내 인생으로 치면 정말 황금 같은 28 세의 3 개월인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그때 참 좋았지.'라고 할 만한 것 중에서가 이제 대기업 공채이죠. 대기업 공채 다니면 진짜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돈도 버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해 보세요. 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물론 그 유효 기간이 이제 한 6 개월에서 7 개월인 게 문제지만 또 6 개월에서 7 개월 다니고 미국 박사 가야 되니까 뭐 퇴사하면 또 나름 개인으로서는 괜찮은 플랜 아닌가? 욕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그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개인이 대기업 걱정하고 그럴 시대는 아니죠. 개인은 각자 도생하는 거고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잘 풀리는 게 또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걸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미국 박사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대기업 공채에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이어도 상관없지만 전 또 나름의 또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외국계 기업은 안 가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